정치권 관심 뉴스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3주 만에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역시 메가 프로젝트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메가 프로젝트 4,755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예. 국민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테지만 저는 사실 그 근자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에도 상당한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전까지도 당내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7월 1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단합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확장도 해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내부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야 우리가 정말 국민 눈치 안 보고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는 자성적 목소리도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좀 가라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들도 서로 어떤 엄청난 각을 세우다가도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은 사라졌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약간 그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지지율 이 반등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좀 공유를 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어떤 정치적 수단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죠.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해버리면 그건 너무 삼류 정치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메가 프로젝트가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메가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잘 성공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정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또한 호남에 우리가 반도체 한 800조 원 정도의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아마 과도한 특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직전에 우리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조차도 전북 소외론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같은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광주 전남에만 투자를 하느냐, 왜 전북 소외됐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남 홀대론, 영남 차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AI 이 컴퓨팅 센터가 호남에 만들어지거든요. 또한 그 새만금에 보면 수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현대자동차 거기 만들어지고 또 전남하고 이번에 광주가 통합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한 20조 원이 추가 지원이 되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켓 통합도 안 돼. 그리고 대구 경북의 어떤 신공항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남 쪽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좀 차별화하는 게 아니냐, 영남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 이런 것들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여론이 수렴됐다면 저는 호남에는 SK 하이닉스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북구민이나 경남 창녕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용인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다 환영할 거라 보는데 문제는 지방 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남과 영남 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면 SK 하이닉스는 호남으로 가고 삼성전자는 영남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몽땅 다 호남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조금 이유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한 발씀 더 나가서 보면 과거 영남 정권에 의해서 호남이 너무나도 소외되고 차별됐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는 영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외와 차별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영남과 호남 간의 신지역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경쟁력,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도체 투자에 올인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지방 간의 어떤 균형, 발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야권의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호남, 충청에 이어 어제는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좀 엇박자를 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의 뭐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저렇게 여당 인사가 올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저 글을 봤을 때 이 야당 때 저희가 뭐 야당일 때 임명됐던 인사가 아직도 임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예.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근데 특히나 규제합리화위원회이잖아요. 본인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요. 예. 그럼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뭐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불필요한 규제들 또 부당한 규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 큰 틀에서의 이 사업이 옳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진척이 굉장히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실제로 이행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럼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이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이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적절한 조치도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서 5.18이 상역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병태 교수가 보면 반도체 전문가고 원전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남의 반도체 공단을 진단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호남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때 아마 발표할 때도 보면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는 용인에 한 600조 원을 먼저 투자하고 청조 호성에 한 1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700조 원을 먼저 용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호남의 반도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뭐 이 경험 또 그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 그래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스타벅스와 관련돼서 5.18 관련해서는 저는 이 이병태 교수가 상당히 조금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스타벅스 논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마 우리 마케팅 담당자들의 어떤 단순한 마케팅 실수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영진 회장이 적극적으로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했고 한 2차례 정도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관제 불매 운동은 조금 너무 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배제고 야구 학생들에 의해서 이 5.18이 잘못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5.18에 대한 어떤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5.18은 성역화가 됐다. 당연히 성역화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성역화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5.18 관련해서 더 이상의 조롱이라든가 폄훼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적 분열이 이루어지고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배제고 학생들이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가해자 입장들보다는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 슬픔을 생각한다면 저는 최고 수준의 어떤 징계라든가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배제고 학생들이 6개월 정도의 중징계를 받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그 광주에 내려가서 제1고 학생들도 만나서 참여하고 어떤 반성하고 또 5.18 묘역도 참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최고 수준의 어떤 징벌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배제고 이 어떤 야구 학생들의 단순 울발적인 약간은 뭐 계획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정리해 가는 것이 맞지. 아마 지금 그 우리 병태 그 예, 이병태 부위원장. 이병태 예. 교수의 어떤 뭐
어떤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다. 그런 식으로 치부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고 굉장히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권 주자 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장외에서는 신경전이 꽤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어제 화면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셋이서 밝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보안 수사권 5월 처리 제한을 놓고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진실 공방에 대해서 관심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당권 싸움에서 이 부분을 논쟁화시킨다는 건 누군가에게 유리하다 혹은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걸 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가려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도 아닙니다. 예.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던졌고요. 지금 의원 연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해가지고 미래 이슈, 지방 이슈, 지방 주도 성장, 주로 성장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주요 이슈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이슈로 이번 전당대회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들은 각자 입장을 내고 그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 전당대회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내부 분란을 통해서 국정 이 운영 자체가 여당이 흔들리게 되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과연 그 롤에 누가 합당하고 부합할 거냐 이 부분을 근거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들도 이러한 논쟁, 장외 설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비중을 좀 줄이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예. 대통령과 싱크를 맞춰서 더 부강한 나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당대표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북 홀대론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 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다는 이 전북 소외론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이 전북 소외론을 촉발했다는 지적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정청래 대표가 보면 직전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번에 호남 반도체 몰빵 투자가 나름대로 지방 균형 발전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호남 반도체인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전남 광주에 집중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에 투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북에서 어떤 소외감,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그동안 영남 홀대론, 영남에 대한 차별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전북 소외론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번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몰빵 투자, 800조 원의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이런 전북 소외론 얘기를 꺼내는 거는 본인이 대표의 연임에 성공하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년 대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정부가 단독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부 여당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명성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그 김민석 전 총리가 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집권 야당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권당 내에서 보면 야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마 김민석 전 총리가 생각하는 건 아마 민주당 당원들에게 아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자꾸 대립각을 세우니 저는 당대표가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와 같이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하고 쓴소리는 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그런 여당 대표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김민석 전 총리가 보면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 대표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은 본인은 그 앞으로 대통령과 굉장히 공동 보조를 맞추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표가 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거에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민석 총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이재명 청와대의 어떤 출장소장 같은 역할을 할 건가? 아니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지 손들어주는 거수기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아마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쓸소리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대표를 뽑을 건지 아니면 그냥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든 또는 거수 역할을 하는 그런 대표를 뽑을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들도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 홀대론 발언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없었고 본인 발언의 진위를 비틀었다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 좀 오해를 한 걸까요? 아니, 그 출범식이었습니다. 예. 전북 도가 이제 출범하는 거였고 이제 도지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취임하는 취임식이었죠.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소외감 혹은 서운함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쓸어 내려 주려고 그 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충분히 지역 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도로 읽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소지역주의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고 특히나 뭐 영남에서도 지역 소외론 같은 걸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방산, 우주항공, 조선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수로까지 만들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지원책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쟁력을 그렇게 집적시켰을 때 의미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클러스터도 만들어져서 거기가 그 분야에 특화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 방산 이런 것들 다 호남으로도 다 찢어서 서로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하면은 영남에서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서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정부 시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호남도 그렇고 각자의 특색을 가진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주의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뭐 호남 혹은 뭐 전북 혹은 충청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내가 표를 얻겠다라고 심산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건 계획대로 안 될 거다. 오히려 대통령과 싱크를 맞춰서 국민 성공 시대에 부합하는 리더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어수선하기에는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개가 되고 이 윤리위에서 친한계 징계 요청서가 뭐 많게는 수백 건에 달하게 좀 접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무더기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그 헤게모니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 한동훈이냐 장동혁이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아마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사퇴론이 분출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버티게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반장동혁파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보이거든요. 지난 한 달 정도의 장동혁 사퇴론이 그렇게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사퇴하지 않게 된 거는 그건 반장동혁을 이끄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당내에 있지 않고 장외에 있고 그다음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보면 반장동혁 세력이 이게 세력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한동훈 의원이 복당했을 경우에를 대비한 거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어떤 한동훈 연대도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연대도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당권파가 결국은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아마 집단적인 어떤 징계를 아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과거와 같이 무식하게 아마 징계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십 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뭐 김용태, 김재섭 이런 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징계를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무혐의로 한다든가 또는 주의 정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뭐 한 달이나 석 달이나 다양한 형태로 아마 경중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완급 조절 좀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이제 징계가 조금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너무너무 슬픈 어떤 가족상을 당했거든요.
그게 아마 한동훈 의원이 아마 문상을 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화해 메시지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가 조금 몸을 추스리고 나면 본인에게 문상을 와준 한동훈 의원에게 어떤 행태로든지 조금 감사의 표시를 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한동훈 의원실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찬이나 만찬 회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이 이제 만난다면 아마 나름대로 두 분이 정치적으로 조금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사퇴로 버텨냈기 때문에 집단 징계가 조금 현실화되어 있다. 다만 그 징계의 내용은 조금 차등을 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는 뭐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의원이 당내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 괴기스럽다까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홍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깊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사퇴하라, 사퇴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보수로 가자, 건강한 보수로 가자 이러한 목소리들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 카드도요. 제가 볼 땐 저게 권위를 얻으려면 일단 당대표 자체의 무게감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지금 저를 징계해 주세요라고 모두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징계하면 이걸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정치적 체급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당대표의 권위가 지금 훼손돼 있다. 그러면 이 징계 국면을 어떻게 넘겨야 되냐면 제가 볼 땐 먼저 자기 사람 먼저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에 아마 올라와 있는 게 서울시당에서 징계받은 고성국 당원의 경우가 올라와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공천하면 안 된다. 그리고 5.18 뭐 이것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런 개기스러운 말들을 해가지고 실제 당원 당규에도 위반이 확실하게.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일정 부분 탈당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10일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중앙당 윤리위에서 심사를 안 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정말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냐. 요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징계를 수용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먼저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역공을 또 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진짜 징계를 제대로 할 거라면 거의 분당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징계를 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반대파들을 쳐냈을 때 본인의 어떤 지위도 이 당내에서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 원구성 관련 얘기도 좀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회 원구성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과거에 좀 2년 전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2주 만에 보이콧을 철회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좀 다를까요? 이번에도 아마 국회 보이콧은 아마 굉장히 조금 길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서 꼭 반영해야 될 게 보면 국회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도 꼭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보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견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취소 특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된 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구현되는 방법이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면서 국회에 보면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알짜배기 상임위는 싹 다 가져갔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천 시대를 열었다가 지금 7천 중반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무위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견제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보면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개 위원장을 내버려 두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 주듯이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이거 모멸적이잖아요. 결국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서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있어서 들러리나 서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아마 이번 7월달, 8월달 지나고 나면 아마 9월달부터는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회 복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조금 오랫동안 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의 어떤
뭐 정부라든가 또 민주당 국회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하는 그런 데까지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게 여당의 다수당인데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선택지는 역풍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일할 의지가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드러난다면 또 평가받는다면 아마 일종의 민심을 얻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게 먹히게 될 거고 민주당은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다수당이고요. 저희가 책임 정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고 또 일할 의지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법사위원회를 주지 않으면 국회는 멈춰도 괜찮아, 민생법안 통과시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한 이제 일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에게 오히려 더 큰 호응을 국민들께서 보내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도 마냥 저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일정 부분 지금 11개 상임위는 일단 통과시켰고 출발하면 됩니다. 7개는 나름대로 알짜인 국토위도 넘겨줬고요. 실제로 지금 정보위까지도 원래 이거는 다 여당이 맞는 건데 이것까지도 지금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뭐 노른자위는 다 가져갔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당대표 문제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요. 앞으로 이 여론을 끌어감에 있어서 민생을 외면한 채로 저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생을 어차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 민생은 결국 국회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버텨도 민주당은 결국 민생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책임 정치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원구성 여야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